자, 애플이 실적 발표를 했고, 그때 애프터마켓에서 하락 마감이 아니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마존은 실적 발표 후 좀 폭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거의 한 10%까지 올랐다가 약간 조금 밀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은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제가 누차 몇 번 얘기했었죠. 아마존은 폭락 아니면 폭등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버리는 패라고 생각했는데 그거하고 반대되는 결과값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폭등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아마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애플 얘기 좀 해볼게요. 애플. 자, 애플 관련돼서 간략하게 제 정리한 게 여기 있습니다. 하이브님도 오랜만에 오셨군요. 하이브님. 자, revenue, 매출은 81.8 빌리언 정도 나왔고, 예상치는 81.69였어요. 그래서 예상치보다는 살짝 잘 나왔고, EPS도 1.19 주당 1.26이 나왔는데, 어닝콜에서 가이던스를 조금 뭐랄까 약하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죠. 현 분기에 revenue, 매출은 한 -3%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익은 EPS죠. R은 revenue, E는 EPS, 이익이에요. 이익은 flat, 거의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는 외환, 그러니까 강한 달러를, 그쵸? 그거를 감안했을 때 -3% 정도 우리가 예상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애플 주가에 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플러스 1%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플러스 1%. 네, 플러스 1% 예상했는데, 그 외환을 감안하면은 시장의 예상치는 -1%였어요. -1%. 근데 -1%보다도 더 안 좋은 -3%가 나오니까 시장이 약간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아이패드, 맥, other product services, 이렇게 5 분야로 크게 나뉘죠. 그래서 아이폰이 전년 대비 -2%, 그쵸, -2%. 아이패드는 -20%, 맥은 -7%. other products, 이런 거는 애플 워치, 그 다음에 에어팟, 이런 거예요. 그 이어폰 있죠? 그게 플러스 2%고, 서비스가 8%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네들 지금 아이폰이 제일 크죠. 근데 아이폰이 전체 매출의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이거는 전체 매출의 비중이에요. 아이패드, 아이맥은 한 8% 정도, other products 한 10%, 서비스가 한 24% 정도 돼요. 20에서 24%. 그러니까 아이폰은 약간 조금 밀렸지만은 서비스가, 그쵸, 서비스 쪽이 미래의 캐시카우로 애플은 여기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계속 이렇게 신장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다른 거는 좀 마이너스가 있어도 이런 게 플러스가 되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이패드나 맥 이런 것들이 저 -7%, -20%, 그리고 아이폰도 -2% 나오는 걸 보면은, 그 가이던스도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아이폰은 주기가 있어요. 주기. 그래서 9월 달에 신제품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쵸? 잘 아시죠? 그 애플 아이폰 데이가 있어갖고 그때 신형 아이폰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안 사죠. 아이폰을 사려고 하다가도 기다리기 때문에 이 매출이 약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 3, 4, 5, 6, 7 4, 5, 6, 7, 8, 9는 원래 약해요. 이 매출이. 근데 이제 9월 달 되면은 아이폰
신형 아이폰 발표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그 신형 아이폰 매출이 이제 잡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이렇게 가이던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이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애플 아이폰 사이클. 그래서 그런 거하고 연계돼서 신형 아이폰이 이제 발표가 되면은 실은 아이폰이 막 팔리게 되면은 또 사람들이 아이폰 사면서 아이패드도 살까 맥도 살까 그러면서 그런 뭐랄까 그런 쇼핑의 효과라고 할까요? 이쪽으로 또 플러스 알파가 되고 아더 프로덕트 쪽으로도 퍼지게 되죠. 근데 이제 서비스 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비스 쪽. 왜냐면은 서비스 쪽은 현재 지금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유저들, 애플 유저 중에서도 실제로 애플 제품을 활달하게 활발히 쓰는 사람들, 그게 1빌리언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게 계속 서비스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은 그 인스톨 베이스, 그 유저 수를 바탕으로 계속 이 서비스를 사용하게끔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조금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의 강점은 실은 아마존이랑 비슷해요. 아마존은 프라임 멤버라는 게 있고 애플은 그냥 애플 유저예요. 근데 애플은 유저 베이스가 주로 뭐 아이폰을 통해서 또는 아이패드 통해서 보통 커지는 경향이 많거든요. 맥은 딱 막 커지는 경향은 없어요. 조금씩 이제 커지는데 주로 커지는 데가 아이폰하고 아이패드예요. 신규 유저 유입하는 쪽이. 아더 프로덕트도 그래요. 신규 유저가 에어팟을 사갖고 쓰다가 그럼 나는 아이폰을 쓸까? 아이패드 쓸까? 요거 하고 연계시킬까? 이런 경우도 많고 이렇게 유입되는 경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아마존은 그렇지 않아요. 아마존은 프라임 멤버십을 가입을 해야 거기서 이제 퍼져 나가는 거고 애플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시스템이 다른데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유저 베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서비스가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매출이 8%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보이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얘네들 그로스 마진도 실은 그로스 마진이 그래도 커지는 경향이 보였어요. 플러스 44.5% 나왔어요. 5%고 이게 작년 이맘때 43%였어요. 43%. 43%였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애드버타이징 광고 애드버타이징 쪽이 가속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전에 실적 발표했던 알파벳이나 메타 얘네들 얘기 들어보면은 광고 쪽이 예전보다는 훨씬 환경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하고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애플 앱스토어나 이런 데 보면 광고 뜨거든요. 거기에 애드버타이징 쪽이 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 쪽이 잘 되는 거는 뭐예요? 그래도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광고계의 약간 신호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좀 가속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쪽을 계속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왜 인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영하고 젊은 층이 되게 많대요. 인도가 영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있습니까? 성장을 하고 있어요. growing 한다고 합니다. young and growing. 그러니까 어떤 회사든 젊은 층이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소비 많이 하는 층이 계속 커진다는 거는
굉장히 큰 기회의 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월마트든 애플이든 아마존이든 뭐 누구든 간에 뭐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인도에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엄청나게 투자하려고 막 폼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투자를 했던 회사들도 되게 많고 이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가 진짜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은 제2의 중국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가 현재 한 애플의 전체 매출의 한 12빌리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2빌리언. 12빌리언이면 이게 전체 매출의 한 3% 수준은 돼요. 3% 수준이 되는데 이게 앞으로 뭐 10년 후에 이게 얼마큼 커질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애플 같은 경우는 언제 2009년도인가 2010년도 그때 일어나던 매출 대비해서 6, 7년 후에 거의 20배나 커졌어요. 20배나 커졌어요. 그 매출 규모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2009년, 2009년, 2008년 이때 1빌리언 정도 했으면은 뭐 2000 뭐 한 17, 8년 돼서 한 20빌리언 정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매출이 얼마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2, 3빌리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 3빌리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한 6, 7년 후에 그 매출이 한 55빌리언 됐나? 55에서 60빌리언 사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20배 정도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인도도 제2의 중국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애플도 지금 인도가 지금은 12빌리언을 하는데 여기서 뭐 10배만 가도 얼마예요? 120빌리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12빌리언 되는 건가? 여하튼 그래서 그런 거에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베팅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네들 그 인스톨 베이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빌리언인 걸로 알고 있어요. 1빌리언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서비스가 계속 커지면은 아이폰이 조금 이 비수기 4, 5, 6, 7, 8, 9 이 비수기 때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항상 조금 약하게 나와도 서비스가 엄청나게 커지면은 이런 걸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애플을 보면은 이 8K거든요. 8K를 이제 아까 봤는데 여러분들 잘 안 보시잖아요. 안 보시니까 제가 봤어요. 이렇게 느려 컴퓨터가. 8K를 보면은 이 중국 여기 나오거든요. Greater China 좀 키울까요? 이렇게 키우면 Greater China라고 있거든요. 중국이 전년 대비 거의 한 몇 프로야? 한 8% 정도 신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이제 문제는 이 애플의 이 매출이 3분기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 연속으로 지금 레베뉴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 다음 분기에도 레베뉴가 또 떨어진다고 하니까 4분기 연속으로 레베뉴가 떨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바닥을 쳤다라는 게 보여줘야 애플한테는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성장이 다시 좀 회복이 돼야 한다고 좀 보여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레베뉴가 성장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레베뉴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 비싸요, 실은.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P 레이쇼가 32.4. 그러니까 P, 4P로 보면 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높은 거냐? 왜 높은 거예요? 왜 높은 거예요? 자, 애플은 무슨 회사예요? 애플은 하드웨어 회사입니다. 하드웨어. 왜? 하드웨어가 전체의 6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하드웨어 회사인데 하드웨어 회사에 밸류에이션을 줬을 때 30배면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게 서비스 업체라면 몰라. 서비스 업체라면 뭐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데 30배는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상태인데 그런 측면에서 실은 이번 실적을 계기로 핑계로 이제 이익 profit taking 익절하는 계기로 삼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한 2%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애플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얘기를 할게요. 자, 아마존 오랜만에 실적 발표하고 폭등하는 모습 보이죠? 근데 그 아마존이 이렇게 오르게 된 배경 분명 뭐 기사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은 핵심 하나가 있어요. 제가 보는 핵심 하나. 뭘까요? 뭘까요? 잘 모르겠죠? 그러면 영상을 계속 보셔야 돼요. 핵심인 뭐 E, S, C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C라는 핵심이 있어요. C라는 핵심.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레베뉴. 아마존 레베뉴는 134.38 빌리언이 나왔고 예상치는 131.50 빌리언이었어요. 50 빌리언. 그 다음에 EPS는 0.65, 65센트인데 예상치는 35센트였어요. 그러니까 다 비트였어요. 예상치 상회했고요. 가이던스도 이번 분기 가이던스죠. 138에서 143 빌리언을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130 빌리언을 예상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130 빌리언 밑단으로 나오면은 그냥 예상치만큼 나오는 거고 그 이상 나오면 비트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operating margin, 그 operating income이거든요. 영업이익을 5.5 빌리언에서 8.5 빌리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달리 뭐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AWS가 12%, 이게 제일 중요하죠. 12% 나왔어요, 성장률이. 자, 시장에서는 좋게 봐서 10%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10%.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9% 정도, 10% 언더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 월스트리트에서는. 근데 12%가 나왔는데 괜찮게 나온 거죠. 그쵸? 그나마 괜찮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휴 했어요. 근데 온라인은 4% 성장하고 프라임 멤버십은 14% 성장하고 광고가 22%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진짜 광고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알파벳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까지 애버타이징 쪽으로 얘기하니까 광고로 먹고 사는 그런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업체들이 실적이 나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광고로 먹고 사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뭐 메타, 스냅, 핀트레스트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다른 업체들 중에 사람들이 잘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종목에서 다음 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열심히 찾아야 돼요. 저는 알거든요. 그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광고로 먹고 사는 대표적인 업체들이 몇 개가 있는지 알아요. 한 30 몇 개가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많은데 실제로 광고 수입으로 이 이익과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 메타, 스냅, 핀트레스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 힌트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찾아보시는 노력을 기우시면 됩니다. 노력하신 만큼 리턴도 나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방향만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아마존이 이렇게 오르고 더 올라가게 된 배경.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 실적 내용을 보면서 아마존이 진짜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게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아는 몇몇 지인분들은 아마존 100불 이하일 때 샀던 사람들 좀 있어요. 그때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마존 이때 안 사면 언제 사겠어 하면서 막 열심히 샀는데, 뭐 그때 사신 분들은 이 애프터 아워처럼 내일 140불대를 보인다면은 뭐 그냥 앉아서 40% 먹은 거죠. 그쵸? 수익 난 거죠. 여하튼 뭐 다른 거 대비해서 뭐 테슬라 대비해서는 뭐 세 발의 피겠지만 그래도 에이 아마존 언제 이때 아니면 언제 사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면서 샀던 게 플러스 40% 수익이 나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재밌어요. 근데 이 시장에서 반기게 된 이유는 AWS 플러스 12%가 무엇을 이뤘느냐? 뭘까요? 안정화, 스테이빌라이제이션. 그 얘기는 뭐냐? AWS의 성장률이 계속 떨어졌어요. 뭐 30%, 뭐 20%, 10 몇 프로 하다가 지금 12% 나왔어요. 계속 둔화가 되던 게 안정화됐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아마존에 여기 매수가 들어왔다고 전 보고 있어요. 왜? 안정화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AWS가 성장률이 더 둔화되는 게 이제 바닥을 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AWS의 CFO도 나와서 그 얘기 합니다. AWS의 스테이빌라이제이션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정화가 되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투자자들한테는 뭐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보다는 안정화돼 갖고 다시 올라가는 거를 항상 반깁니다. 항상 좋아해요. 그래서 stabilization, AWS의 stabilization이 있었고, 그 다음에 AWS와 온라인에 대한 뭐가 있었을까요? efficiency. efficiency. 뭐예요? 효율화. 그러니까 온라인 리테일 쪽에 효율화를 이뤘고 AWS 쪽에도 효율화를 이루면서 뭐가 됐습니까? EPS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상치는 35센트인데 65센트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익이 예상보다 2배나 거의 2배 가까이 많아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은 과거 최근 2년간 돈을 못 버는 회사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돈을 벌더라도 그냥 다시 재투자하고 실제로 그쵸? 많은 사람들한테 아마존은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어디 쓰레기통에 버려진 종목이었어요. 아마존은. 사람들 뭐 여러분들 가시는 뭐 주식 커뮤니티나 뭐 주식 게시판 이런 데 가보세요. 아마존 얘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주로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런 거죠. 그쵸? 근데 조용히 아마존이 이익을 제대로 내기 시작했는데
이 두 개로 이렇게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번째예요. C예요. C. C가 뭔지는 제가 채팅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들 채팅을 하시는데 자, 프리유님은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초님은 깊이 있는 실적 분석의 진정한 1인자. 아유 고마워요. 아이패드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그쵸? 저 아이패드 10 샀는데 도움이 안 됐나봐요. 그 드렁큰 몬스터님 아마존 대박이네요 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애플 뮤직,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3개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저스틴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지만님은 웃는 얼굴 보여주셨고, 근데 팔로알토 말씀하시는데, 네, 그건 제가 오늘 안 다룹니다. 네. 포티넷도 보안 쪽이죠. 이것도 폭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하이브님하고 준님께서 서로 대화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가 뭐냐 했을 때 AWS 두 자리 성장? AI 언급? 커머스 마진? 여러 가지 추측성 답변을 좀 입력해 주셨습니다. 캐시플로 파지티브 전환? 그렇게 쉽게 나오는 답이었으면은 제가 언급도 안 합니다. 역성장하는 회사. 어머니 그래서 은일로 좋은 말을 했네요. 상승 보고 놀랐어요. 기대 안 했는데. 트레이드 데스크 커스트 아닙니다.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아마존을 보니까 아마존 요걸 봐야겠죠.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자화자찬 하고 있어요. 자화자찬 하는 건 뭐 보실 분들은 보시고 여기서 볼 필요는 없어요. 각자 알아서 자화자찬 보시면 돼요. 그 아마존 주주분들은. 저는 아마존 주주니까 다 봤어요. 그래서 자화자찬 아주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실은 제가 여기에는 4개만 이렇게 열거 했잖아요. 그래서 요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어요. 이거를 캐시플로우 말고 요거. 자, 중요한 거는 아마존의 리테일 아마존.com이죠. 아마존 뭐예요? 아마존은 원래 쇼핑몰이에요. 쇼핑몰이 메인이에요. 쇼핑몰이 뭡니까? 온라인 리테일이 전체 비즈니스, 아마존 비즈니스의 거의 4분의 3이에요. 거의 75%예요. 75%인데 그 이익을 내는 곳은 어디예요? AWS가 돈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마존의 메인 비즈니스가 뭐냐? AWS 아닙니다. 아마존의 메인 비즈니스는 온라인 리테일이에요. 온라인 리테일인데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마존은 온라인 리테일이에요. 근데 온라인 리테일이 맨날 후졌어. 맨날 안 좋고 그랬어요. 근데 보면은 미국 북미 시장의 성장률이 11%가 나와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별 볼 일 없었거든요. 여기가 10%가 나와요. 10%.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AWS 여기 12% 나와요. 여기 이렇게 여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가 그 나온 것 중에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라고 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만 좀 정리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넷 세일즈 이거 온라인 스토어죠. 온라인 스토어 4%. 그쵸? 그거 제가 여기 적어드렸죠. 여기
4% 이렇게.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은 피지컬 스토리 있어요. 그 오프라인 가게들이 있습니다. 요게 6%. 뭐 홀푸즈도 있고 그 이외에 다른 뭐 스토어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는 그거 외에는 또 어떤 스토어가 있는지는 직접 안 가봤어요. 제가 직접 가본 데는 홀푸즈밖에 없습니다. 홀푸즈 가서도 저는 주로 어디 가요? 핫푸드 코너로 가요. 그래서 그 먹고 싶은 그 음식을 담아갖고 종이 그 뭐죠? 도시락 통에다가 먹고 싶은 거 담아갖고 저울에다가 이렇게 올려요. 저울에 올리면은 무슨 그 영수증 비슷한 거 표가 나오거든요. 그거 갖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여하튼 홀푸즈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좋은 건 뭐냐면은 홀푸즈 가면은 프라임 멤버 적립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third party seller service 그 아마존의 중고시장 있잖아요. 중고시장 여기가 18%. 그 다음에 subscription services 이게 뭐예요? 프라임이에요. 프라임 14%. 그 다음에 advertising 광고 22%. 아 좋습니다. 그 AWS 12%. 그쵸. 그 다음에 기타 26%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우려하던 그 성장이 꺾이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중요한 거는 이 C예요. C가 뭐냐? 자, 설명드릴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팀케이크처럼 설명드릴게요. 팀케이크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어려운 것도 쉽게 설명드리는 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를 굉장히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딱 들어보시면 아하 하실 거예요. 왜 제임스가 이 C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느냐. 자, efficiency 효율, 그쵸? 효율이 좋아지고 stabilization 안정화가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 효율화를 이루고 안정화를 이루면은 어떻게 됩니까? 채팅창이 지금 조용합니다. 답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제 눈에는 C예요, C.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마존한테는 굉장히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마존 주주로서 이번 아마존 실적에서 이 C의 추세를 보면서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예요? 현금 흐름이 좋아집니다. 좋아요. 그것도 좋아져요. 뭐 마진 좋아지고 현금 증가 다 좋아집니다. 지금 다 좋은 말씀 해주시고 계세요. 신뢰 크레딧 ROE 올라간다. 뭐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투자할 때는 주식할 때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 실적에서 가장 높게 평가한 부분이 뭐냐면은 캐펙스예요. 캐펙스 캐피탈 엑스펜디처 그걸 뭐라고 하죠? 투자라는 겁니다. 투자가요 올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를 봤을 때 요때 제가 알기로는
53빌리언 정도 했어요. 59빌리언 했어요. 이때 올해 예상이 에스티메이션이 51이에요. 투자 감소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와, 그래 이거야.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이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의 주가의 움직임도 그런 부분이 약간 조금 묻어있는 느낌이 들어요. 좀 똑똑한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 않은데 저랑 비슷한 똑똑함을 가진 사람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높게 사고 있을 거예요. 캐펙스 부분을. 근데 이게 매년 줄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쵸? 아마존 주주들은 속으로 막 신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투자 비용이 계속 절감이 되기 시작하면요, 현금의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오퍼레이팅 마진, 영업이익 이런 부분도 5.5빌리언, 8.5빌리언 이거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팬데믹 때 얼마였어요 이게? 4빌리언이었어요. 4빌리언. 4빌리언이었는데 4빌리언을 어떻게 했어요? 다 코로나 관련된 그 예방 차원의 투자로 다 넣었죠.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 아직도 기억해요. 아마존 실적 때 앞으로 1, 2년은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할 거다. 투자를 할 거다 계속. 지금 2년이 지났어요. 2년간 계속 투자만 한 거야. 돈이 계속 그냥 투자 쪽으로 다 몰려들었어. 그러면은 이 스테이블라이제이션, 스펜딩 스테이블라이제이션, 지출이 안정화. 지출도 이제 막 안 하는 거야. 왜? 다 해놨기 때문에. 효율, 거기다 효율까지 얻었어. 거기다가 또 뭐가 있어요? 얘네들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L이에요. L이에요. L이 뭐예요? 물류예요. 얘네들 물류에 엄청나게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아마존에서 물건을 주문해 보면은 예전보다 훨씬 빨리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미국에 계신 분들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 물류 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존과 애플 관련된 실적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